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던 시대는 갔다. 바야흐로 임플란트 전성시대.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술이지만 치과 공포증과 긴 치료 기간,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다시금 되찾아본다. 네,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앞니에 김을 붙여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니와 같은 치아가 손상이 되거나 상실되면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를 잃어버리면 인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도 잃을 수가 있죠. 오늘 네. 톡톡 건강 토크 시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네.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죠.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상인 렘브란트 치과 네.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를 상실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상실했는 치아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회복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부분만 회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측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나 양측의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끝쪽의 치아가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부분 틀니로 회복을 할 수가 있으며, 양 끝에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할 때에는 치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실했는 부분만 회복할 때에는 또 임플란트라는 치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완전 틀니와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를 통한 임플란트 틀니가 있겠습니다. 네, 네.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브릿지와 부분 틀니, 그리고 완전 틀니, 또 임플란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치아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이 브릿지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우선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아는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치아 14개, 아래쪽 치아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에 큰 어금니가 상실된 환자분으로서 화살표 친 부분에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오른쪽 치아처럼 3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만드는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양옆의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그 잇몸뼈의 양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CT 화면을 보시면 잇몸뼈의 폭과 신경관의 위치, 그리고 길이를 분석한 후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과정을 보시면 왼쪽 사진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신기하게도 잇몸뼈와 금속 나사가 기다리면 붙습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기다린 다음 임플란트 본을 뜬 다음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가 궁금하실 텐데요. 2009년 12월 달에 완성해드린 임플란트 보철물이 왼쪽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나오시고 엑스레이 사진을 통하여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시고 자가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2020년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 양이 되겠는데요.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에도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측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만드는 브릿지, 내 치아를 깎지 않고 치아가 없는 곳에만 임플란트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측의 최후방 치아까지 상실했는 경우입니다. 왼쪽 위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두 개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제일 끝에 치아가 있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4개가 한꺼번에 연결된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제일 끝쪽 치아까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분 틀니나 임플란트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로 회복을 한다면 뼈가 좋은 경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기가 좋아 정밀도가 올라가고요. 과정이 편한 디지털 임플란트 적용이 쉬워 치료 과정이 수월합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플란트 시술 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CT 화면을 통해서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2개, 그리고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잇몸 뼈의 양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T 결과를 토대로 모의 수술 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치아를 보고 왼쪽처럼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니와 맞물리는 점은 똑같지만 잇몸뼈에서 위치하기를 왼쪽 부분은 잇몸뼈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은 잇몸뼈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고정시켜 수술할 때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 당일에는 임플란트만 이렇게 심고 가고 잇몸뼈가 튼튼한 경우에는 즉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깎지 않고 임플란트 보철물 3개를 완성해 드렸으며 소요 시간은 당일 보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심어야 하는 임플란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 선생님도 좀 부담이 될 테고요. 또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환자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치과 가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힘이 드는데 원장님 이런 경우에 좀 시술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치료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환자분들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시술하는 의사도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주무시면서 수술받는 수면 임플란트 시술과 내비게이션 시술을 통해 더욱 편하고 정확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가 조금 더 많은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인데요. 상악 좌우측 구치부 8개를 상실하셨고 하악 좌우측 구치부 6개를 상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측 구치부가 상실된 경우에는 틀니로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소요 시간은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단점으로서는 화살표에 표시한 고리가 웃을 때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으며 입천장이나 혀에 이물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 씹는 힘이 자연치아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씹는 힘이 유사하여 식사하시기가 편합니다. 임플란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뺐다 끼웠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틀니처럼 번거롭게 착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수면 임플란트를 통하여 양측 치아 모두를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과정입니다.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수술하는 과정에 내비게이션 장치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치를 장착을 하고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과 상악동 고을 이식술도 가능하며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술과 차폐막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수술 시간과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는 수면 임플란트로도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전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동그라미 친 원 안의 부분은 환자분 본니입니다. 치료 계획은 어금니 쪽에 2개, 작은 어금니 2개, 왼쪽 위에도 큰 어금니 쪽 2개, 작은 어금니 2개,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도 큰 어금니 2개, 작은 어금니 임플란트를 통하여 오른쪽처럼 입안에 심미적이고 튼튼한 보철물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치아를 상실했을 때 상악 좌우측 구치부 6개를 상실하셨으며 하악 좌우측 구치부 8개를 상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틀니를 회복하실 경우에는 단점인 고리가 노출이 되고 입천장에는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며 혀에도 이물감이 느껴지는 구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하셔서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2개, 왼쪽 위에 3개, 아래쪽에는 총 8개의 임플란트 시술로 신비적이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장님, 이 어르신들 가운데 이 풍치나 노화 때문에 그러니까 무치약이라고 하죠. 치아를 모두 상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음식을 먹기도 불편하시니까 건강에도 좀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잇몸병으로 이를 한꺼번에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으시죠. 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임플란트도 치아 개수만큼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잇몸뼈의 상태에 맞게 중요한 구조물이나 위치, 모양에 맞게 치료 계획을 세우신다면 보다 적은 임플란트 개수로 튼튼한 치아를 가지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없던 분들은 얼굴 모양도 치아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치아를 해놓고 나면 튼튼한 이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도 젊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가 없는 분들의 치료 후에 얼굴 개선된 모습입니다. 치료 전 사진 보시면 코 밑부분이 이렇게 함몰이 되어서 사진을 찍으니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턱도 튀어나오게 되며 비순구는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가 생기고 나면 치료 후에 코 밑부분이 개선이 되어 사진 찍을 때도 그림자가 훨씬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아래턱을 가지게 되고 비순구는 점점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옆모습을 한번 보시면 코 밑부분은 여전히 함몰되어 있으며 윗입술도 점점 얇아집니다. 그리고 아래턱은 점점 튀어나오며 비순구는 계속 깊어집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는 코 밑부분이 개선이 되며 윗입술도 도톰하게 바뀌었으며 아래턱도 조화로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순구도 주름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치료 후 입안에서는 치아가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완전 틀니라고 음압을 이용해서 붙어 있는 입천장에 구조물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가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로 전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 후에 오른쪽 사진처럼 회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어르신들의 치료 효과가 아주 특히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부담금 30%만 부담을 하면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임플란트 시술은 받고 싶은데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잘 몰라서 계획을 못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치료해야 할 임플란트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 걸리는 시간을 알고 계신다면 치과 치료 받는 계획 세울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28개의 치아 개수대로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 받을 때 걸리는 시간과 다양한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없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틀니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잇몸이 아무는 기간을 포함하여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잇몸뼈가 잘 아물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일에 임시 보철물이 들어가는 즉시 임플란트도 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체를 잡아주는 잇몸뼈가 부족한 분들은 잇몸뼈를 만들고 단단해지는 시간을 줘야 하므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가 없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개 전체 치아를 회복하기 위한 임플란트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친 곳에 보시면 2번 치료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10개를 심어가지고 28개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이며 3번 치료 계획 보시면 임플란트 개수가 위아래에서 2개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8개 전체 치아를 회복할 때 잇몸뼈가 튼튼한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 쪽에 1개씩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전체 치아를 회복할 때는 8개씩만 해도 충분히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치료 계획 보시면 위에 임플란트 12개, 아래쪽에 12개를 심는데요.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치료 계획 보시면 위에 임플란트 6개, 아래쪽에 6개로 임플란트 12개를 심어서 24개의 전체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복잡한 신경관이나 복잡한 뼈 이식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치료 계획 보시면 고정성 보철물은 아니나 임플란트를 위에 4개, 아래쪽에 2개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가 없는 분들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세 남자 환자분으로 28개의 치아를 상실한 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사진 보시면 말랑한 잇몸뼈 위에 딱딱한 틀니를 사용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위에 임플란트 10개, 아래쪽에 10개, 20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28개의 치아를 완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치료 계획으로서는 큰 어금니에 2개, 작은 어금니 2개, 앞니 쪽에는 6개의 치아를 2개를 심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25개의 치아를 상실하고 3개의 치아가 풍치가 있으셨습니다. 잇몸뼈 소실을 동반한 치주염이 남아있는 치아 3개 있어서 3개의 치아가 모두 흔들리고 있으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틀니로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에 12개, 아래쪽에 12개 임플란트를 심으셔서 28개의 치아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니로 사과를 끊어 먹는 걸 좋아하신다 하셔서 위쪽에 임플란트를 심으실 때 계획을 큰 어금니 쪽에 2개, 작은 어금니 쪽에 2개,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앞니 쪽은 임플란트를 2개를 가지고 6개를 회복하실 수 있지만 이분은 2개를 더 추가해서 앞니 쪽에 4개의 임플란트로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임플란트를 더 위치시킬 때 이쪽에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임플란트를 심어서 삼각형으로 안정된 구조로 디자인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증례 보시겠습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24개의 치아에 상실하고 4개의 치아에 풍치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위에는 오랫동안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고 아랫니는 전체 보철물이 흔들리고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28개 치아를 18개의 임플란트 식립하셔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동그라미 친 원 부분에는 임플란트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큰 어금니 2개와 작은 어금니 2개가 필요하지만 잇몸뼈가 단단한 경우에는 이처럼 아래쪽에는 8개만 임플란트를 심으셔서 전체 치아 아래쪽에 14개를 회복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54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다음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치아를 상실하고 15개의 풍치 치아가 있으셨던 분으로서 안타깝게도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틀니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틀니로 회복을 하셔야 되지만 이분은 위에 8개, 아래쪽에 8개를 임플란트를 사용하셔서 24개의 치아를 회복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입안의 틀, 악공이라고 하죠. 악공이 작기 때문에 큰 어금니가 보시다시피 1개까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작 효율은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55세 남자 환자분으로서 위 턱뼈에 공기 주머니가 크고 아래 턱뼈에 신경이 지나가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복잡한 뼈이식 수술과 중요한 구조물을 피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이 되겠는데요. 왼쪽 위에 화면 보시면 하얗게 칠해놓은 부분이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입니다. 이 공기주머니 안에 이 뼈 이식 수술을 하셔야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셨지만 공기주머니 앞부분에 뼈의 경사도를 보니 큰 어금니까지 경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임플란트 6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6개를 통하여 1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여 24개의 치아를 완성을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정성 보철물이고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틀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 임플란트는 위에 4개, 아래쪽에 2개를 식립을 하셔야 되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입안에 임플란트 구조물 4개와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구조물 2개가 있습니다. 일반 틀니와의 차이점은 위에 입천장을 덮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물감이 훨씬 덜하시고 임플란트 구조물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틀니가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틀니가 좀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면 또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원장님, 혹시 이 틀니를 좀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미 잇몸뼈가 좀 소실이 된 상태라도 임플란트 시술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잇몸뼈가 없어서 또는 약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라고 들으시고 망설이시거나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뼈 이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씹는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잇몸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뼈 이식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뼈의 폭은 좋으나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길이는 좋으나 폭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뼈의 소실량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으며 위턱뼈의 공기 주머니가 커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위턱뼈의 공기 주머니에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뼈의 폭은 좋으나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함몰 부위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의 뼈 이식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고 나서도 임플란트가 노출이 되어 뼈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 화면에 보셔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잇몸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잇몸 뼈 이식을 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잇몸을 열어보면 이렇게 잇몸뼈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이를 뽑고 오랫동안 놔둘 경우에는 뼈의 길이는 좋으나 뼈의 폭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과 함께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폭이 많이 부족해서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폭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몸뼈가 임플란트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 몸뼈를 더해서 3개월 뒤에 열어보면 임플란트를 잡아주기 위한 잇몸뼈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잇몸뼈가 굉장히 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같이 식립은 하지 못하시며 잇몸뼈를 먼저 우선적으로 늘린 다음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늘어난 잇몸뼈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소실량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왼쪽 위에 제2대구치와 사랑니가 매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 임플란트 나사가 위치해야 될 부분에 치아가 매복이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얘기를 듣고 오셨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복된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하고 그 속에 또 깊이 들어있는 매복된 사랑니를 또 뽑습니다. 그러면은 뼈의 소실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피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견고한 금속 차폐막을 적용을 시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왼쪽 아래쪽처럼 금속 차폐막의 모양대로 잇몸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치아가 2개 매복되어 있었지만 치료 후 사진 보시면 그 자리에 잇몸뼈가 차 있고 그 잇몸뼈에 임플란트가 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계입니다. 위턱뼈의 공기 주머니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치과에서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수술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던 분이신데요. 위턱뼈에는 상악동, 즉 공기주머니 거상술과 뼈 이식을 통해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CT를 촬영하여 확인해 보니 CT 산정골은 1mm로 많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측방 접근을 통한 골창을 형성을 하고 장악동막을 절개해서 흡인을 하며 염증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하게 수술을 해드리고 위턱뼈 공기주머니에 뼈 이식을 하기 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엑스레이 사진인데 공기주머니에 뼈로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치아를 상실했는데도 시술에 대한 두려움, 또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네. 때문에 선뜻 치과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원장님, 네. 그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 상실된 치아를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튼튼했던 주변 치아들도 앞으로 쓰러지고 윗니는 밑으로, 아랫니는 위로 움직여서 예후가 안 좋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를 상실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걱정하며 망설이고 있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참고하시어 치과에 내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씹는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치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주무시면서 치료받는 수면치과 치료와 디지털 임플란트를 병행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노화나 사고 그리고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했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과 건강까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네, 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복 가운데 하나인 치아 건강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상인 렘브란트 치과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